오늘 밤도 분인해서 자고 오겠소. 기다리지 마오. 남편이 옆집 처자에게 빠져 밤마다 집을 비웠지요. 그런데도 본처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 손으로 안방을 비웠지요. 그러고는 그 처자를 안방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여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송림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경수라는 이방이 살았지요. 이방이란 고을 관아의 아전 우두머리였습니다. 문서와 곡식을 맡아보는 자리였지요. 벼슬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고을 살림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그러니 그 집 마당엔 늘 사람이 드나들었습니다. 기와집은 번듯했지요. 곳간에는 쌀이 그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따로 있었지요. 바로 한경수의 처 윤소정이었습니다. 소정은 시집 온 지 10년 된 여인이었지요. 갸름한 얼굴에 눈매가 단정했습니다. 마른 듯해도 등이 꼿꼿했지요. 차림은 늘 낡은 쪽빛 무명이었습니다. 그래도 흐트러진 데가 없었지요. 무엇보다 소정은 샘이 밝았습니다. 곳간 쌀이 몇 섬인지 머릿속에 환했지요. 누가 무엇을 꿔갔는지도 다 꿰었습니다. 한경수가 관아 일로 헷갈릴 때였지요. 소정이 슬쩍 짚어 주곤 했습니다. 서방님, 그 환곡 장부 말이에요. 김첨지 댁이 갚은 게 한 섬반이지 두 섬이 아니랍니다. 어허, 그런가. 자네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려. 셈이야 한 번 더 짚으면 그만이지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한경수는 그렇게 아내의 덕을 보았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안 사람이 셈을 더 잘하는 게 흠이었지요. 대체 그런 셈은 어디서 배운 겐가? 안 사람이 너무 똑똑한 것도 흠이야. 어깨 너머로 익혔지요. 금이 된다면 입을 다물겠습니다. 소정은 그렇게 받아 넘겼지요. 사실 그 셈은 어깨 너머로 익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끝내 까닭을 말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소정은 친정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었다 했지요. 먼 친척 손에 자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선 출신 모를 여인이라 수군댔지요. 이방댁 마님은 친정 나들이 한 번을 안 가더라. 글쎄 말이야.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 누가 안다나. 그런 말이 들려도 소정은 입을 다물었지요. 다만 찬모 사월에게만은 가끔 속을 비쳤습니다. 사월아,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다. 가슴에 묻고 사는 사연 하나쯤은 있는 게지. 아이고 아씨, 또 그 소리. 쇳내는 아씨 속을 다 알지요. 내가 있어 내가 산다. 정말 고맙구나. 3월은 소정의 단 하나뿐인 편이었지요. 소정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10년 세월 가슴을 시리게 했지요. 시어머니 한씨 노부인은 며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아가, 사내가 밖에서 씨를 보는 것도 다 집안을 위함이니라. 예, 어머님. 내가 그리 무던하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소정은 고개를 숙일 뿐 대꾸하지 않았지요. 한편 이 송림골엔 무서운 어른이 있었습니다. 향청의 좌수 조평구라는 자였지요. 좌수란 고을 양반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수령도 함부로 못하는 실세였지요. 조평구는 봄마다 백성에게 환곡을 꿔 주었습니다. 가을이면 곱절로 거두어들였지요. 곳간이 불어나는데도
입을 여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경수도 그 앞에선 허리를 펴지 못했지요. 좌수 어른, 올가을 환곡 장부는 말씀대로 맞춰 두었습니다. 이방이 일을 잘하니 든든하지. 우리끼리 좋게 좋게 가는 게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저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지요. 조평구는 웃으며 한경수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었을까요? 한경수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방 집의 가을이 깊어갔지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옆집 빈 초가에 처자 하나가 들었지요. 이름은 분이, 나이는 19이라 했습니다. 곱고 앳된 얼굴에 눈이 컸지요. 그 큰 눈엔 늘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외톨이랍니다. 삭바느질로 겨우 풀칠을 하지요. 분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처지를 하소연했지요. 안악들은 가엾다며 쌀되나 보태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정만은 마음을 놓지 못했지요. 하루는 부엌에서 사월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사월아, 저 옆집 처자를 어찌 보느냐? 글쎄요, 아씨. 눈물은 많은데 정이 안 가요. 나도 그렇다. 눈물이 너무 흔하지 않으냐? 늘 그렁그렁한 게 외려 수상하지요. 소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처자는 이상했습니다. 유독 한경수 앞에서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이다 비틀거리는 척했지요. 그러고는 한경수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나리. 송구합니다. 제가 그만 어지러워서요. 괜찮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는가? 한경수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웠지요. 분이는 한경수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눈가를 손등으로 찍었지요. 이 외진 고을에 나리처럼 따뜻한 분은 처음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한경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30을 간 넘긴 사내였습니다. 그런 사내였지요. 새파란 처자 앞에서 그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발길이 자꾸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장작을 들여주었지요. 지붕이 샌다 하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핑계도 가지가지였지요. 나리는 어쩜 이리 손재주가 좋으실까? 우리 나리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허허, 그깟 지붕쯤이야. 또 손볼 데가 있거든 말하게. 집에선 샘으로 눌리던 사내였습니다. 밖에서 떠받들리니 어깨가 으쓱했던 게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한경수가 분이에게 비단댕기까지 사다 주었지요. 이런 걸 다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자네한테 댕기 하나가 대수겠나. 그 댕기를 본 소정의 가슴이 싸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걸린 건 댕기가 아니었지요. 분이의 그 눈물이 어딘가 이상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소정이 마당에서 분이와 마주쳤지요. 한경수가 안 보이자 분이는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안방마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지요. 소정을 훑어보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가엾은 외톨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소정의 등줄기로 싸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 아이, 눈물은 가짜로구나. 소정은 그렇게 직감했지요. 그러나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마당에 나섰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처자 혼자 사는 집에 사내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소정이 귀를 기울이려는데 그때였지요.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웬 과객 하나가 삿갓을 쓴 채 서 있었지요.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삿갓 아래 두 눈만은 형형했지요. 지나는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 처마를 빌릴 수 있겠소. 소정은 그를 살피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이내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누추하지만 욕이나 하시지요. 헛간에 짚을 깔아두었으니 쉬시면 됩니다. 과객은 밥을 비우고 소정을 바라보았지요. 안주인의 인심이 참 깊구려. 헌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오. 근심이랄 게 있겠습니까? 집안이 어수선할 따름이지요. 과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사람이 화가 나면 미운 사람만 보이는 법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미운 사람만 보면 그 뒤에 숨은 소는 영영 못 보는 법이라오. 소정은 그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지요. 흔한 넋두리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고단하실 텐데 어서 쉬세요. 소정은 자리를 권하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이튿날 새벽 과객은 말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밥값이라며 토방에 엽전 2잎을 놓고 갔지요. 소정은 그 엽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두고두고 남았지요. 훗날 소정의 가슴을 거세게 두드리게 됩니다. 그날 밤 옆집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경수가 소정 앞에 섰지요. 부인, 내 기인이 할 말이 있네. 한경수의 얼굴엔 들뜬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정이 10년간 한 번도 못 본 낯빛이었지요. 기인이 할 말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정이 차분히 묻자 한경수가 헛기침을 했지요. 저 옆집 분이 말일세. 그 처자가 너무 딱하지 않은가. 딱한 처자야 세상에 많지요. 그러니 하는 말이네. 우리 집에 거두면 어떨까 싶네. 소정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얼굴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거둔다 하시면 어찌 거두신단 말씀입니까? 그게 작은 집으로 들이면 어떨까 하네. 작은 집이란 고첩을 이르는 말이었지요. 소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엔 자식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 처자를 들이시겠다는 겁니까? 분이라면 손을 볼 수도 있고. 한경수의 목소리엔 이미 마음을 정한 기색이 묻었지요. 소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그 처자가 정녕 딱해 보이십니까? 그럼 딱하지 않고 어미도 아비도 없는 아이를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의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한경수의 얼굴이 벌개졌지요. 또 그 소리. 어찌 사람을 그리 삐딱하게 보는가. 질투가 지나치면 칠거지약이라 했네. 부인답게 처신하게.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소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보탤수록 자신만 못된 사람이 되었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까지 안방에 들었습니다. 아가, 내 이야기 들었다. 어머님, 잘된 일이 아니냐.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냐. 어찌 그것이 잘된 일이옵니까? 노부인의 말끝이 매서웠지요. 자식 없는 집에 손을 본다는 게다. 내가 10년을 비워둔 자리야. 이제 와 투정할 처지가 아니지 않으냐. 소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 없는 것이 어디 제 탓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입에 담을 수는 없었지요. 어머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소정은 그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을 나온 소정은 부엌으로 향했지요. 3월이 아궁이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씨,
쇳내가 다 들었어요. 사모하라. 이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바람은 나리가 피우셨는데. 울지 마라. 운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소정은 가만히 사월의 손을 잡았지요. 세상이 다 그런 게다. 사내는 나무라지 않고 안 사람만 탓하지. 아씨 어찌 이리 모진 세상인지요. 하지만 사월아, 나는 울지 않으련다. 소정의 눈빛이 그 순간 묘하게 빛났습니다. 사월은 그 눈빛이 어쩐지 무섭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소정은 홀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게 적셨지요. 10년 전 시집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경수는 다정한 사내였지요. 샘 밝은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를 바꾸어 놓았지요. 이제 그 다정함은 옆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소정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서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는 신세였지요. 친정부치 하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소정은 이를 악물었지요. 무너지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소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동네에 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이방댁이 글쎄 첩들인다고 펄펄 뛰었다더라. 어머, 망측해라.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사내가 오죽하면 옆집 처자를 받겠어. 맞아. 다 안 사람 탓이지 뭐. 소정이 물을 길러가면 말소리가 또 끊겼지요. 그러고는 등 뒤에서 또 쑥덕거렸습니다. 저 도도한 꼴 좀 봐. 질투가 칠거지약인 줄도 모르고. 소정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청 물동이를 였지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지요. 변명할수록 우스워지는 게 세상인 까닭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분이가 마당에 서 있었지요. 분이는 보란 듯 안방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마님, 이곳간 열쇠는 제가 맡으면 안 될까요? 열쇠는 안주인이 맡는 법이다. 호호, 곧 저도 이 집 사람이 될 텐데요. 분이의 말투엔 가시가 돋아 있었지요. 마님은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내 일이나 잘 살피거라. 어머, 무서워라. 그렇게 쌀쌀 맞으시니 나리가 정을 떼시지요. 소정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분이는 그 등 뒤에서 입꼬리를 올렸지요. 분이의 행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엔 안방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지요. 이 안방, 볕이 참 잘 들어요. 이 좋은 방을 마님 혼자 쓰시다니요. 소정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지요. 분이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했습니다. 사내의 정만 노리는 게 아니었지요. 이 집 전부를 삼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소정은 속으로 칼을 갈았지요. 겉으로는 그저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향청에서 사람이 왔지요. 좌수 조평구가 한경수를 부른다는 전갈이었습니다. 한경수가 다녀온 뒤로 얼굴이 어두웠지요. 저녁 내내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네. 신경 쓰지 말게. 말은 그리해도 안색이 영 좋지 않았지요. 밤이 깊도록 등잔 앞에서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소정이 슬며시 곁으로 갔지요.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십니까? 아, 아닐세. 환곡 장부셈이 좀 안 맞아서. 소정이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과연 한 장이 영 이상했습니다.
거둔 곡식보다 적힌 곡식이 곱절이었지요. 이 장부는 셈이 한참 어긋나 있습니다. 좌수 어른이 그리 맞추라 하셨네. 서방님, 이건 예사 일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게. 자네가 알바 아니야. 백성 곡식이 곱절로 적혀 있습니다. 끼어들지 말래도 큰일 나려고 그러나. 한경수는 장부를 거칠게 접어 함에 넣었지요. 소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을 똑똑히 눈에 담았지요. 거둔 곡식과 적힌 곡식이 어긋난 장부였습니다. 좌수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구나. 소정의 머릿속에 작은 의심이 자리 잡았지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분이와 이어집니다. 며칠 뒤 소정은 우연히 한 장면을 보았지요. 저물역 뒷담 그늘이었습니다. 분이가 웬 사내와 소곤거리고 있었지요. 사내는 향청 좌수 댁차인 막득이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에서 그 가엾은 표정이 사라졌지요. 그러니 서두르라는 말씀이지요. 좌수 어른 뜻이니 차질 없이 하렴. 소정이 다가서려는데 인기척에 둘이 흩어졌지요. 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그렁였습니다. 어머, 마님. 거기 계셨어요. 방금 그 사람은 누구더냐? 길 묻는 나그네였어요. 호호. 분이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사라졌지요. 소정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와 좌수 댁 사람이 무슨 사이란 말입니까? 어긋난 그 장부와는 또 무슨 상관일까요? 소정의 가슴 속에서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불길한 예감만이 안개처럼 번졌지요. 그날 밤 소정은 광 깊숙이 무언가를 옮겼습니다. 다름 아닌 그 어긋난 장부 한 장이었지요. 한경수가 함에 넣어둔 것을 몰래 빼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게다. 소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그때만 해도 소정은 몰랐습니다. 그 종이가 훗날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한경수가 또 옷을 차려입었지요. 어디 가십니까? 분이네 좀 다녀오겠네. 기다리지 말게. 소정은 대문을 나서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옆집으로 다 넘어간 등이었지요. 그 등을 보는 소정의 눈에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은 어쩔 수 없었던 게지요. 그러나 소정은 이내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소정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요. 광에 숨긴 장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뒷담에서 본 분이의 서늘한 얼굴도 떠올랐지요. 조각들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맞춰질 것이었지요. 소정은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집안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한경수가 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선 것이지요. 분이는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지낼 걸세. 소정은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마님, 잘 부탁드려요. 분이가 눈을 내리깔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매엔 웃음이 숨어 있었지요. 그래, 짐을 풀거라. 소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분이는 기다렸다는 듯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그러고는 곧장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이야, 내 방은 건넌방이다. 어머, 건넌방요? 분이의 얼굴에 노골적인 불만이 스쳤지요. 좁고 볕도 안 드는 그 방 말씀이세요?
새로 든 사람이 건넌방을 쓰는 건 당연하지 않으냐. 하지만 날이 깨서는 분이가 말끝을 흐리며 한경수를 보았지요. 한경수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분이가 몸이 약하지 않은가. 건넌방은 외풍이 심하니 좀 살펴주게. 소정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지요. 이제는 첩의 방까지 본처가 봐주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한경수가 끝내 옆집이 아닌 건넌방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발소리가 안방 앞을 서성였지요. 소정은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한경수를 안방 쪽으로 이끄는 소리가 들렸지요. 날이 저 좁은 방은 답답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럼 어쩌면 좋겠느냐. 안방이 그리 넓고 좋던데요. 소정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지요. 이튿날 아침 분이가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외람되지만 청이 하나 있어요. 말해 보거라. 제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부엌에 있던 사머리 그릇을 떨어뜨렸지요. 아니, 이런 망측한 말이 어디 있어요. 사머리는 가만히 있거라. 소정이 사머를 조용히 만류했습니다. 분이야, 안방은 안주인이 쓰는 방이다. 그치만 마님은 이제 안주인도 아니시잖아요. 분이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지요. 날이 마음은 벌써 제게 와 있는 거요. 분이가 한경수를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한경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분이 편을 들고 말았지요. 부인, 안방은 분이에게 내주게. 이제 이 집 안주인은 분이가 맡을 걸세. 소정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지아비의 말이었지요. 그러고도 한경수는 차마 아내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정은 그 말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머릿속에서 무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뒷담의 밀담, 어긋난 장부, 좌수의 그림자. 이 모든 게 한 갈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단순히 사내를 노린 게 아니었지요. 이 집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둘수록 좋은 일이었지요. 소정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예. 분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안방을 내게 내주마. 사머리 기겁하며 소정의 소매를 붙들었지요.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다, 사머라.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소정은 사머의 손을 가만히 떼어 놓았지요. 나는 광 곁방으로 옮기겠다. 광이라니요. 그 누추한 데를요. 조용한 게 외려 내겐 편하다. 한경수가 당황하여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네. 서방님이 원하시던 일 아닙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비우는 것이니. 소정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서늘했지요. 분이조차 잠시 멈칫했지요. 본처가 일이 순순히 물러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무슨 꿍꿍이지. 분이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요. 그러나 곧 욕심이 의심을 덮었습니다. 호호, 마님이 이리 너그러우실 줄이야. 분이는 신이 나서 안방으로 짐을 옮겼지요. 소정은 제 손으로 안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부자리를 개고 경대를 닦았지요. 분이는 아랫목에 앉아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마님, 경대는 저쪽에 놓아주세요. 어머, 이부자리도 새로 펴주시고요. 호호,
마님 손끝이 참 야무지셔라. 소정은 말없이 손을 놀렸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비켜주실 것이지. 분이의 말이 갈수록 방자해졌습니다. 그래도 소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이방댁이 끝내 안방을 내줬다더라. 제 발로 광으로 갔다지 뭐야. 꼴 좋다. 그리 도도하더니. 소정은 그 말들을 묵묵히 견뎠지요. 시어머니도 흐뭇한 듯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내가 기어이 안방을 내줬다고? 예, 어머님. 제가 자청했습니다. 별일이로구나. 그리 고집부리더니 이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잘 생각했다. 노부인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녁이 되어 안방을 다 비웠습니다. 분이가 안방 아랫목에 떡하니 앉았지요. 소정은 짐 보따리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턱을 넘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이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비춰보고 있었지요. 이 집을 다 차지했다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정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소정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알 수 없는 웃음이었지요. 이제 시작이다. 소정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광으로 향했습니다. 광 곁방은 차고 어두웠지요. 그러나 소정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안방에선 두런두런 이야기가 흘렀지요. 날이 이 집이 참 좋아요. 내가 좋다니 나도 좋구나. 안방까지 제 차지가 되었네요. 그래. 이 집 곳간도 곧 제가 맡을게요. 그래, 내 뜻대로 하려무나. 본처는 광에서 떨고 있을 텐데요. 그 얘긴 그만하자꾸나. 이 집 안주인은 이제 저인걸요. 나리도 그리 아시지요? 글쎄다, 그만 자거라. 호호, 농이에요, 농. 마음 쓰지 마세요. 한편 한경수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지요. 광으로 내려간 아내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경수가 광 곁방 앞을 서성였지요. 부인 자는가?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광이 너무 춥지 않은가 해서.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모질었나 싶기도 하고. 이제 와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닐세. 어서 자게. 한경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요.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에게 빠진 마음을 어쩌지 못했지요. 한경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안방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지요. 분이가 등잔을 끄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담 밑에 와 있었지요. 다름 아닌 좌수 댁차인 막득이었습니다. 분이야, 일은 잘 되어 가느냐. 안방까지 차지했으니 곧 찾아낼 거예요. 좌수 어른이 몹시 조급해 하신다. 그 옛날 신표만 찾으면 끝날 일인데요. 쉿. 그 얘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호호,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라 전해요. 그 본처는 눈치 못 챘겠지. 호호, 그 여자가 뭘 알겠어요. 제 안방까지 순순히 내준 멍청인걸요. 막득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분이는 안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 꾀에 제가 취해 있었지요. 그러나 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광 곁방의 소정이 깨어 있다는 것을요.
소정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신표라니. 대체 무슨 신표를 찾는단 말인가? 소정은 까닭 모를 의문에 잠겼습니다. 광겹방이 바로 뒷담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정이 자리를 옮긴 데는 까닭이 있었지요. 그날 밤 사월이 몰래 겹방을 찾아왔지요. 아씨, 정말 이대로 물러서시는 거예요? 소정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월아, 내가 졌다고 보이느냐? 그럼 아니란 말씀이세요? 저 아이는 그저 첩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뒷담에서 좌수댁 사람과 수군거렸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게야. 세상에 그럼 나리는요? 서방님은 그것도 모르고 빠져 계시지. 아이고, 이를 어째요. 그러니 내가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관까지 내려가시면서요? 안방에 두면 저들이 마음을 놓을 게다. 마음을 놓으면 꼬리를 드러내는 법이지. 사냥꾼은 미끼를 함부로 쫓지 않는 법이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게지. 3월은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아씨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무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3월아, 너는 내 곁에 있어 다오. 하나만 여쭐게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질싸움이면 시작도 안 했다. 아씨가 그리 말씀하시니 믿어볼게요. 여부가 있겠어요. 쇳내는 죽어도 아씨 편이지요. 소정은 3월의 손을 꼭 잡았지요. 광 밖에서는 안방의 불빛이 아직 환했습니다. 분이의 웃음소리가 담 너머로 새어나왔지요. 그러나 소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광 곁방의 작은 등잔을 켰지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광에 숨겨둔 그 장부였지요. 어긋난 셈이 적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소정은 그것을 등잔불에 비춰보았지요. 저들은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소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셈을 치르게 해주마. 내준 안방은 비운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소정이 놓은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안방을 차지한 분이는 거칠 것이 없었지요. 날이 밝기 무섭게 곳간 앞을 서성였습니다. 3월 할멈, 곳간 열쇠 좀 줘봐요. 열쇠는 마님이 가지고 계셔요. 마님이라니. 이제 그 자리는 비었잖아요. 비기는 누가 비어요? 아씨가 시퍼렇게 계신데. 3월이 눈을 부라리며 맞섰지요. 두고 봐요. 곧 다 내 것이 될 테니. 분이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광겹방에서 소정이 지켜보았지요. 소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월아, 너무 맞서지 마라. 아니, 저 방자한 꼴을 어찌 참아요. 맞서면 저 아이가 몸을 사린다. 무슨 뜻이세요? 풀어두어야 제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지. 소정의 말에 3월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러나 이내 아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낮 분이가 광 곁방으로 찾아왔지요. 마님, 이런 누추한 데서 어찌 지내세요? 내 걱정은 말거라. 제가 안방을 빼앗은 것 같아 마음이 쓰여서요. 빼앗긴 게 아니라 내준 것이다. 어머, 같은 말 아닌가요? 하늘과 땅 차이지. 무슨 뜻이세요? 빼앗긴 자는 분 하나, 스스로 내준 이는 평안하지. 분이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요. 본처의 여유가 영 거슬렸던 것입니다. 곧 그 평안이 깨질 거예요.
그거야 두고 볼 일이지. 소정은 빙긋 웃으며 돌아섰지요. 분이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광 곁방은 좁고 추웠지요. 그러나 소정에겐 더없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뒷담에 바짝 붙어 있는 까닭이었지요. 담 너머 소리가 손에 잡힐 듯 들렸습니다. 분이가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소정은 밤마다 귀를 세우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부스럭부스럭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소정이 문틈으로 내다보았지요. 분이가 헛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등잔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궤짝을 열고 가마니를 헤집었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손길이었지요. 소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찾는 게냐? 분이는 한참을 뒤지다 빈손으로 돌아섰지요. 여기도 없네. 대체 어디 숨긴 거야? 분이가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소정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저 아이가 이 집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절박하게 말이지요. 이튿날 소정은 사머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사머라,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아씨. 분이가 어디를 드나드는지 살펴다오. 안 그래도 수상한 데가 있어요. 무엇이냐? 사흘에 한 번꼴로 향청에 가요. 향청이라. 소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향청은 좌수 조평구의 거처였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처자가 좌수를 드나든다. 이것이 예사일일 리 없었지요. 사머라, 한 번 더 부탁하마. 네, 얼마든지요. 분이가 향청 가는 날을 알려다오. 그러죠. 쇳내가 눈에 불을 켜고 볼게요. 며칠 뒤 사월이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아씨, 분이가 또 향청에 갔어요. 소정은 곧장광에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향청 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담장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소정이 숨죽여 안을 살폈지요. 마침 좌수 조평구가 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분이야, 똑똑히 들어라. 예, 좌수 어른. 보름 안에 그 신표를 찾아야 한다. 송구합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집을 다 뒤지고도 못 찾아. 본처가 자꾸 눈을 번뜩여서요. 본처 따위가 무슨 대수냐. 한데 그 본처가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조평구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수상하거든 그 여자도 살펴라. 예. 거치적거리면 없애도 좋다. 분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윽고 분이가 좌수 댁을 나섰지요. 그 뒤로 차인 막득이 따라 나왔습니다. 좌수 어른께서 단단히 이르셨다. 알아요. 보름 안에 찾아내라는 거죠. 못 찾으면 내 목숨도 위태롭다. 찾고 말고요. 그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본처가 자꾸 걸리적거리진 않느냐. 그 멍청이요. 제 안방까지 내준 바보예요. 분이가 깔깔거렸지요. 소정은 모퉁이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 몸을 기울였지요. 그 순간 발밑에 돌멩이가 굴렀습니다. 누구냐? 막득이 소리치며 달려왔지요. 소정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치맛자락이 담에 걸렸지요. 개 섞어라. 소정은 다급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마침 광주리를 인 안악이 지나갔지요. 소정은 얼른 그 틈에 섞였습니다. 이보세요. 길 좀 같이 가요. 막득이 두리번거렸지만 허사였지요.
소정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들킬 뻔한 순간이었지요. 저들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들이 찾는 그거지 이 집에 있다. 보름 안에 찾아내야 하는 무언가. 그리고 그것은 소정과 무관하지 않은 듯 했지요. 소정은 까닭 모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저들이 찾는 게 무엇일까? 어째서 하필 이 집을 노린 것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꾀가 떠올랐지요. 저들이 그리 찾는다면 소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끼를 던져보기로 한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소정은 사월에게 일렀습니다. 사월아, 분이가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하거라. 어떻게요? 마님이 광에 귀한 걸 감춰두셨다고. 광에요? 거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미끼다. 분이가 물지 보자. 3월은 그제야 무릎을 쳤지요. 아하, 그 처자를 떠보시려는 거군요. 옳지. 이제 알겠느냐. 그날 낮 3월이 마당에서 짐짓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은 광에 귀한 걸 숨겨두고 어찌 그리 태평하실까. 빨래를 널던 분이의 손이 우뚝 멈췄지요. 귀가 쫑긋 서는 게 보였습니다. 소정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미끼를 제대로 문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분이가 또 살금살금 광으로 향했습니다. 소정은 곁방에서 숨을 죽였지요. 분이가 광문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소정이 등잔을 들고 광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분이야, 이 밤중에 광에서 무얼 하느냐? 분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지요. 마님. 그게 남의 광을 함부로 뒤지다니. 쥐가 든 것 같아서요. 예, 쥐를 잡으려고. 분이의 변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소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쥐가 들었구나. 잘 잡거라. 소정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요. 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분이도 알았지요. 본처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나 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분이는 향청으로 달려갔지요. 좌수 어른, 본처가 영 수상해요. 무슨 소리냐. 광에 무언가를 꽁꽁 숨겨 두었어요. 제가 뒤지려 하면 귀신같이 막아서요. 좌수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혹 그 심표를 그 여자가 쥔 건 아니냐. 그건 모르겠어요. 허나 영 깨름칙해요. 본처를 더 단단히 살펴라. 수상한 낌새가 보이거든 즉시 알리고. 소정은 저도 모르게 표적이 되어갔습니다. 영리한 미끼가 외려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편 분이는 한경수를 더욱 올감했지요. 날이 요즘 본처가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설마 그럴 리가. 광에서 자꾸 절 노려본다니까요. 내가 한번 일러두마.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참을게요. 분이는 일부러 가련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러다 쫓겨나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무슨 소리냐. 내가 있는데. 나리만 믿어요. 한경수는 그 눈물에 그만 마음이 녹았습니다. 분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정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지요. 분이가 그토록 절박하게 찾는 그것. 좌수가 보름 안에 손에 넣으려는 그것. 소정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지요.
훨씬 더 깊고 무서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광에 숨긴 장부를 다시 떠올렸지요. 혹 저들이 찾는 게 이 장부인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부는 소정이 빼낸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저들은 그 전부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이지요. 소정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혔습니다. 그날 밤 사머리 겹방을 찾았지요. 아씨, 무사하셨다니 다행이에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대체 저들이 뭘 그리 찾을까요? 나도 그게 궁금하구나. 혹 아씨와 상관 있는 건 아니겠지요?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냥 어쩐지 마음이 쓰여서요. 소정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3월의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3월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곁을 지켜다오. 여부가 있겠어요. 쇳내가 있잖아요. 소정은 3월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소정은 광에 숨긴 장부를 다시 폈습니다. 등잔불 아래 어긋난 셈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거둔 곡식 20섬에 적힌 건 40섬. 소정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어긋난 곡식이 한두 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10년 넘게 쌓인 도둑질이로구나. 소정은 셈에 밝은 여인이었지요. 숫자만 보면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좌수 조평구가 환곡을 빼돌린 규모였지요. 백성에게 거둔 곡식의 곱절을 장부에 적었습니다. 그 차액을 고스란히 제 곳간에 채운 것이지요. 이 한 장이 좌수의 목줄이다. 소정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 번 더 셈을 짚어보았지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좌수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관아에 고하자니 남편이 걸렸지요. 좌수와 한 통 속인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소정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분이가 찾는 그것은 이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 전부터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지요. 장부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건데. 그 순간 소정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스쳤지요. 며칠 전 광에서 들은 그 말이었습니다. 저들이 찾는다던 쉼표 말이지요. 소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남긴 옷가락지가 떠오른 것이지요. 어릴 적 유모가 손에 꼭 쥐어준 가락지였습니다. 이것만은 목숨처럼 지키거라. 유모의 그 말이 아직도 귓전에 선했지요. 소정은 그 가락지를 평생 깊이 간직해왔습니다. 혹 저들이 찾는 게 그 가락지란 말인가. 그러나 소정은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한낱 가락지를 무엇 때문에 그리 찾겠습니까?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정은 더욱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이튿날 아침 3월이 겹방에 들렀지요. 아씨, 밤새 무얼 그리 보세요. 이 장부에 좌수의 죄가 다 들었다. 세상에 정말이에요. 환곡을 곱절로 적어 빼돌렸어. 그 못된 양반 같으니라고요. 한데 저들이 찾는 건 따로 있는 듯하다. 그게 뭘까요? 나도 모르겠구나. 허나 곧 알게 되겠지. 소정은 장부를 깊이 간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정은 향청 근처를 다시 살폈지요. 마침 좌수 조평구가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처음으로 그 얼굴을 가까이 보았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소정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이 스쳤지요. 불타던 집, 끌려가던 사람들, 울부짖던 소리. 소정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게다. 내가 잘못 본 게지. 그러나 가슴의 두근거림은 멎지 않았지요. 까닭 모를 격동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소정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이후 소정은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좌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어째서 그 얼굴이 나직은 것일까? 어째서 그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일까? 소정은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지요. 지금은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사월에게 슬쩍 물었지요. 사월아, 좌수가 이 고을에 온 지 오래되었느냐? 글쎄요, 한 20해 됐다던가요. 20해라. 왜 그러세요, 아씨?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소정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요. 20해 전이라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소정이 모든 것을 잃었던 그 해였지요. 그러나 소정은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었던 까닭이지요. 며칠 뒤 마침내 기회가 왔지요. 한경수가 모처럼 집에 일찍 들었습니다. 소정은 큰맘 먹고 남편을 찾아갔지요. 서방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 장부를 좀 보십시오. 소정이 품에서 그 한 장을 꺼냈지요. 한경수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자네가 빼돌렸단 말인가? 서방님, 이건 좌수의 횡령 증거입니다. 환곡을 곱절로 적어 곳간을 채웠어요. 닥치게 그 입 다물지 못할까? 한경수가 벌떡 일어났지요. 이게 새어나가면 우리 집안이 결단난다. 하지만 백성의 곡식입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게야. 소정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이는 좌수가 보낸 사람입니다. 순간 한경수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뭐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이가 좌수 댁 사람과 내통하는 것을요. 이런 해괴한 소리가 있나? 서방님, 부디 정신을 차리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분이가 울며 뛰어들어왔지요. 날이 마님이 또 절 모함하시는군요. 분이가 한경수의 품에 매달렸지요. 흑흑, 제가 무슨 좌수 댁 사람이라고. 분이야, 울지 마라. 한경수가 분이를 다독였습니다. 소정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 눈물에 또 속으십니까? 부인, 어디서 멀쩡한 사람을 잡는 게야. 질투가 도를 넘었어. 정말 실망이네. 한경수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지요. 그러나 한경수도 마음이 마냥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던 까닭이지요. 설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한순간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곧 그 틈을 파고들었지요. 나리, 저 좀 안아주세요. 무서워요. 오냐? 그래, 걱정 말거라. 한경수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분이가 그 뒤에서 슬쩍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소정만이 볼 수 있는 비웃음이었지요. 그 장부, 이리 내놓게. 한경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태워서 없던 일로 해야 해. 소정은 장부를 등 뒤로 감췄지요. 이건 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것만은 절대 못 드립니다. 소정은 단호하게 돌아섰지요. 한경수가 뒤쫓으려 했지만 분이가 막았습니다. 나리, 그냥 두세요. 마님도 진정하셔야죠. 분이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은 달랐지요. 소정이 장부를 가졌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기댈 수 없게 된 소정이었지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튿날 소정은 관아의 형방을 은밀히 찾아갔지요. 형방은 그래도 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방 어른,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방댁? 이 장부를 좀 봐 주십시오. 소정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지요. 형방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환곡 횡령 장부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부디 좌수의 죄를 밝혀 주십시오. 형방은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지요. 알겠소. 내 깊이 살펴보리다. 소정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뼈아픈 패착이었지요. 형방은 본디 좌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형방이 곧장 향청으로 달려갔지요. 좌수 어른, 큰일 났습니다. 본처가 그 장부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평구의 얼굴이 굳었지요. 뭐라, 그 여자가 장부를 가졌단 말이냐? 예. 어른의 횡령을 죄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평구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외려 제 무덤을 팠구나. 좌수는 곧 분이를 불러들였지요. 분이야, 이제 손을 쓸 때가 됐다. 어찌하실 생각이세요? 그 장부가 한 이방 손에서 나온 것으로 꾸민다. 한 이방을요? 이방이 환곡을 빼돌렸다. 뒤집어 씌우는 게지. 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럼 한 이방은 옥에 갇히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는 게야. 조평구가 음흉하게 웃었지요. 본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지. 역시 좌수 어른이세요. 분이도 따라 웃었지요. 분이야, 한 가지 더 명심해라. 말씀하세요, 어른. 본처가 가진 장부 반드시 되찾아라. 옥에 갇히면 집이 빌 테니 그때 뒤지지요. 옳지. 장부도 그것도 함께 찾아라.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리 찾으세요? 내가 알 것 없다. 찾기만 하면 돼. 조평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20해를 끌어온 일이다. 이번엔 끝을 봐야지. 분이는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이 크다는 것만은 짐작했지요. 이 모든 음모가 착착 짜여 가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한경수는 그것도 모른 채였지요. 제 손으로 집안을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정은 광에서 홀로 장부를 안고 있었지요. 가짜 눈물에 속은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이 없었지요. 저들이 곧 움직일 것을 직감한 까닭입니다. 덫을 놓았는데 외려 내가 쫓기는구나.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분명 무언가를 잡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냥꾼과 사냥감이 뒤바뀌었지요. 소정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3월이 곁방으로 들어왔지요. 아씨, 안색이 어찌 이러세요? 3월아, 일이 커질 것 같구나. 무슨 일인데요? 저들이 서방님을 노릴 게다. 네, 나리를요? 장부를 빌미로 누명을 씌울 게야. 아이고, 이를 어째요? 걱정 마라. 내게 이 장부가 있는 한. 소정은 장부를 꼭 끌어쥐었습니다.
반드시 저들의 죄를 밝히고 말 테다. 그러나 물러설 곳도 없었지요. 광 밖에서 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폭풍이 드디어 코앞까지 닥쳐온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한경수는 어디 있느냐? 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경수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환곡을 빼돌린 죄다. 잔말 말고 따라와. 환곡이라니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시킨 대로 누가 시켰단 말이냐? 그게 한경수는 차마 좌수 이름을 대지 못했지요. 좌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보아라, 할 말이 없지 않으냐? 아니요, 나는 정말 억울하오. 그러나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지요. 한경수의 손목에 오라가 채워졌습니다. 소정이 달려 나와 포졸을 막아섰지요. 잠깐만요. 무슨 증거로 이러십니까? 증거, 여기 장부가 있다. 포졸이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지요. 소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좌수의 횡령장부와 똑같이 생겼지요. 다만 이름만 한경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진짜는. 소정은 말을 삼켰지요. 진짜 장부가 제 손에 있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분이가 마루에서 내려왔지요. 포교날이 저 마님도 한패예요. 뭐라고? 안방을 뒤지면 또 다른 장부가 나올 거려. 소정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지요. 분이가 좌수에게 모든 걸 일러 바친 것입니다. 여봐라, 이 집을 샅샅이 뒤져라. 포졸들이 방마다 들쑤시기 시작했지요. 장롱이 엎어지고 궤짝이 부서졌습니다. 소정은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광에 숨긴 장부가 발각되면 끝장이었습니다. 소정은 슬그머니 광 쪽으로 움직였지요. 그러나 막득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어딜 가시나? 비키시오. 광에 뭐 숨긴 거라도 있소. 비키지 못하겠소. 그건 못하지. 어디 좀 봅시다. 막득이 음흉하게 웃었지요. 바로 그때 사월이 뛰쳐나왔습니다. 이 못된 인간들아,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냐? 사월이 막득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이 늙은이가 어디서 악을 써? 막득이 사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사월이 마당에 나뒹굴었지요. 사월아. 소정이 달려가 사월을 부축했습니다. 그 틈에 소정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지요. 광이 아닌 다른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증거라면 부엌 실ong 위에 있소. 막득과 포졸들이 우르르 부엌으로 몰렸지요. 소정은 그 틈에 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장부를 치마 속 깊이 숨겼지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 여자가 우릴 농락했구나. 막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결국 포졸들은 한경수만 끌고 갔습니다. 부인, 분이를 잘 부탁하네. 끌려가는 한경수가 외친 말이었지요. 소정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옥에 끌려가면서도 분이 걱정이라니요. 10년 부부의 정이 그렇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끌려가던 한경수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 모퉁이의 분이가 서 있었지요. 한데 그 곁에 웬 사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좌수 댁차인 막득이었지요. 분이가 막득에게 무어라 소곤거렸습니다.
이제 저 사람도 영영 끝이네요. 수고했다. 좌수 어른이 기뻐하시겠다. 한경수가 그 말을 어렴풋이 들었지요. 그 얼굴엔 그 가련하던 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디찬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분이야? 한경수가 멍하니 중얼거렸지요. 분이가 한경수와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었습니다. 가엾은 처자의 웃음이 아니었지요. 먹이를 삼킨 짐승의 웃음이었습니다. 한경수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지요. 저 아이가 내가 알던 분이가 맞나? 처음으로 가슴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라에 묶인 몸이었지요. 포졸이 등을 떠밀어 한경수는 끌려갔습니다. 그 의심 한 점이 훗날 큰 불씨가 되지요. 한경수가 떠난 집은 적막했습니다. 분이는 안방에 떡하니 버티고 앉았지요. 마님,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곧 마님도 쫓겨나실 텐데 어쩌나. 이 집도 곳간도 다 제 차지예요. 나리도 곧 풀려나 제게 오실 거려. 마님은 그저 조용히 떠나시면 돼요. 이 집은 더 이상 마님 자리가 아니니까요. 호호, 가엾어라. 그 도도하던 마님이. 소정은 대꾸하지 않았지요. 분이의 비웃음을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옥으로 한경수를 찾아갔지요. 차디찬 옥 안에 한경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자네가 어인 일인가?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진실이라니. 좌수가 서방님께 누명을 씌운 겁니다. 닥치게. 좌수 어른이 그럴 분이 아니야. 서방님은 어찌 그리 사람을 못 보십니까? 무슨 소리냐. 10년 함께 산 아내보다 2달 본 처자를 믿으십니까? 한경수는 여전히 눈이 멀어 있었지요. 분이는 그 아이는 어찌 지내는가? 소정은 기가 막혔습니다. 서방님, 그 처자가 서방님을 이리 만든 겁니다. 또 그 소리. 듣기 싫네. 돌아가게. 한경수가 등을 돌렸지요. 서방님, 한 번만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저는 서방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한경수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지요. 소정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할 말이 없었지요. 옥을 나서는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더 큰 일이 기다렸지요. 사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월아, 사월아. 소정이 온 집을 뒤졌지요. 그러나 사월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사월의 버선 한 짝만 떨어져 있었지요. 분이가 안방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할멈요, 좌수 어른이 데려가셨어요. 뭐라고? 입이 너무 가벼워서요. 호호. 어디로 데려갔느냐? 글쎄요, 제가 어찌 알겠어요. 이것이 정녕. 화내신다고 달라지나요? 소정은 분이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요. 그러나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지금 분이를 건드려선 안 되었지요. 소정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3월마저 좌수의 손에 끌려간 것입니다. 이제 소정의 곁엔 아무도 없었지요. 남편은 옥에 갇히고 3월은 끌려가고 집은 원수 같은 처자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소정은 광겹방에 홀로 주저앉았지요. 품속의 장부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관아도 향청도 모두 좌수의 손아귀였지요. 어디 하소연할 데조차 없었습니다. 하늘도
어찌 이리 무심하십니까? 어찌 제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소정은 허공에 대고 나직이 울부짖었지요. 내가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소정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지요. 처음으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그리 단단하던 소정이었지요. 그러나 이 밤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 포기하고 싶었지요. 이 집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 인기척이 났지요. 뜻밖에도 좌수 조평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소정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지요. 내가 한 이방의 본처냐?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소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좌수가 그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소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잘못 보셨겠지요. 소첩은 천한 몸입니다. 천한 몸이라 한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내 친정이 어디라고 했더냐. 부모를 일찍 여의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씨가 무엇이더냐. 윤가이옵니다. 순간 좌수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윤가라. 좌수가 무언가 떠올리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짓이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한 가지 더 묻자. 내 어미가 남긴 물건이 있느냐? 없사옵니다. 어려서 다 잃었지요. 행여 옛 물건이 나오거든 내게 가져오너라. 명심하겠습니다. 소정은 가까스로 떨림을 눌렀습니다. 좌수는 한참 노려보다 발길을 돌렸지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지요. 소정의 머릿속에 그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불타던 집, 끌려가던 아버지, 그리고 한 사내. 어린 소정의 손을 잡고 도망치던 유모. 아가씨,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스무해 전 유모의 그 목소리가 귓전에 울렸지요. 소정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저 좌수가 바로 그 사내였던 것입니다.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원수가 지금 눈앞에서 또 한 번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저 자가 우리 집안을 멸문시킨 원수였어. 소정은 치를 떨었습니다. 무슨 수로 저 거대한 원수를 친단 말인가. 그 자는 고을의 실세였지요. 자신은 쫓기는 한낱 본처였습니다. 관아도 향청도 모두 그의 편이었지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소정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밤이었지요. 그 밤이었지요. 소정은 뜬 눈으로 광 곁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옥에 갇히고 3월은 끌려갔지요. 집은 원수의 끈앞을 차지가 되었습니다. 소정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런데 문득 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날의 일이었지요. 밥 한 끼 대접했던 과객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미운 사람만 보이는 법이요. 미운 사람만 보면 숨은 소는 영영 못 보는 법이라오. 소정은 번쩍 고개를 들었지요. 그동안 자신은 누구를 미워했던가요? 분이를 미워했고 남편을 원망했지요. 그 둘에게만 눈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은 손이 있었지요. 모든 것을 쥐고 흔든 진짜 원흉 말입니다. 바로 좌수 조평구였지요.
분이도 남편의 누명도 마찬가지였지요. 다 그 손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워해야 할 건 따로 있었구나. 소정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지요. 분노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분이를 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저 숨은 손을 잘라내야 한다. 소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지요. 품속의 장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한 장이 원흉을 묻을 칼이었지요.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되었지요. 그 칼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관아도 향청도 모두 좌수의 손아귀였지요. 누가 이 죄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가? 소정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또 그 과객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던 나그네. 어쩐지 예사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분이라면 혹시 소정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지요. 날이 밝는 대로 그를 수소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소문할 필요도 없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정이 문을 열었지요. 바로 그 과객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안주인. 날이 깨서 어인일로. 전에 베풀어 준 밥 한 끼 잊지 않았소. 과객의 눈빛이 그날보다 한층 깊었지요. 이 고을에 큰 도둑이 있다는 말을 들었소. 그 도둑을 잡으러 왔는데 안주인이 좀 도와주겠소. 소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리는 대체 뉘십니까? 과객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것은 마패였습니다. 나는 이 고을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요. 소정은 그만 무릎을 꿇었지요. 하늘이 보낸 동아줄이 내려온 것입니다. 어사또 소첩에게 좌수의 죄를 밝힐 증거가 있습니다. 소정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지요. 어사가 그것을 받아 찬찬히 살폈습니다. 환곡을 곱절로 적어 빼돌린 장부로구나. 그렇습니다. 좌수 조평구의 지시옵니다. 한데 어찌 이방이 잡혀갔는가. 좌수가 제 죄를 남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옵니다. 어사의 눈이 매섭게 빛났지요. 좋다. 오늘 이 고을의 셈을 바로잡으마. 그날 낮 관아 마당이 들썩였습니다. 좌수 조평구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지요. 오라에 묶인 한경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분이도 곁에서 새침하게 서 있었지요. 곧 한경수의 죄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요란한 함성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당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지요. 마패를 든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좌수 조평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어사가 대청 높이 올라섰습니다. 이 고을에 큰 도둑이 있다 하여 왔노라. 좌수가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지요. 어사또. 무슨 영문인지요. 조평구,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어사가 소정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장부가 무엇이냐? 좌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러나 이내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한 이방이 빼돌린 장부이옵니다. 뭐라? 소인이 어찌 백성의 곡식에 손을 대겠습니까? 좌수가 손가락으로 한경수를 가리켰지요. 저 이방이 환곡을 농간한 것이옵니다. 좌수의 부하들이 일제히 거들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다 이방의 지시옵니다. 좌수가 또 다른 장부를 내밀었지요. 여기 이방의 죄를 적은 장부가 있사옵니다. 어사가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살폈습니다. 과연 둘은 똑같이 생겼지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관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어사의 미간이 깊게 패었습니다. 두 장부가 우열을 가리기 어렵구나. 어느 쪽 글씨인지도 분간이 어렵도다. 좌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어사 또 보십시오. 이 방의 필체가 분명하옵니다. 소인은 글도 짧아 이런 셈을 할 줄 모르옵니다. 좌수의 부하들이 또 한 목소리로 거들었지요. 옳습니다. 좌수 어른은 셈에 어두우십니다. 이 농가는 이 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사가 두 장부를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이 그럴듯하니 판단이 쉽지 않았지요.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구나. 좌수의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번졌지요. 소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누명이 그대로 굳어질 판이었지요. 어사마저 마음이 기우는 듯했습니다. 증거가 팽팽하니 더 가릴 것이 없다면 어사가 무겁게 입을 때려는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소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 또 소첩이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아라. 저 장부의 셈을 짚어 보아 주십시오. 소정이 좌수의 가짜 장부를 가리켰지요. 이 장부에는 재작년 가을 곡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허나 재작년은 큰 흉년이었지요. 고을 전체가 굶주려 거둘 곡식이 없었습니다. 소정의 목소리가 또렷했지요. 없는 곡식을 거두었다 적었으니 이는 거짓입니다. 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한 여기 셈이 맞지 않습니다. 소정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 나갔지요. 20섬을 거두었다면서 다음 줄엔 40섬이라 했어요. 같은 곡식이 두 셈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사가 눈을 빛내며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과연 그렇구나. 셈이 어긋나 있도다. 이 어긋난 셈이 곧 횡령의 증거이옵니다. 또랑또랑한 셈 앞에 좌수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좌수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어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내 장부는 거짓이고 이 장부가 참이로구나. 그때 어사가 분이에게 시선을 돌렸지요. 저 처자는 누구냐? 좌수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저 계집이 다 꾸민 일이옵니다. 한 이방을 홀려 장부를 농간한 것이옵니다. 순간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좌수가 제 살기를 찾은 것이지요. 분이에게 죄를 떠넘긴 것입니다. 분이의 눈에 배신감이 번뜩였지요. 뭐라고요? 제가 다 꾸몄다고요? 닥쳐라, 이 계집. 어림없어요. 좌수 어른이 시킨 일이잖아요. 분이가 악을 쓰며 외쳤지요. 이 집 본처가 윤가 딸인지 알아내라 하셨잖아요. 증거를 찾아 없애 버리라고요.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분이가 제 입으로 음모를 토해냈지요. 좌수가 보낸 사람이 바로 저였단 말이에요. 좌수가 펄쩍 뛰었지요. 저 계집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끌려 나온 한경수가 입을 열었지요. 아니요. 저 처자의 말이 맞소. 모두의 시선이 한경수에게 쏠렸지요. 한경수의 얼굴은 비통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장부 좌수 어른이 내게 맞춰 적으라 하셨소. 흉년에도 곡식을 거둔 것처럼 꾸미라 했소. 한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내가 어리석어 진실을 보지 못했소. 분이가 좌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끌려가던 날, 그 처자의 차가운 웃음을 보았소. 그제야 속은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한경수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지요. 부인이 그토록 일렀건만 내가 듣지 않았소. 안방마저 빼앗아 광으로 내몰았고 옥에서도 저 처자만 걱정했으니 내가 사람이 아니었소. 짐승만도 못했지. 한경수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부인,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소. 허나 단 한 번만이라도 용서를 비오. 소정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내의 참회였지요.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부질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저려왔지요. 그때 관아 밖이 또 소란해졌습니다. 역졸들이 한 노인을 부축해 들어왔지요. 다름 아닌 사머리였습니다. 좌수의 곳간에 갇혀 있었지요. 역졸들이 구해낸 것입니다. 아씨, 쇳내가 다 보았어요. 사머리 어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좌수가 차인 막득을 시켜 쇳내를 가뒀어요. 입막음을 하려던 것이옵니다. 이어 막득마저 무릎을 꿇었지요. 어삿도.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좌수 어른이 다 시킨 일이옵니다. 신복마저 등을 돌리자 좌수는 무너졌지요. 그러나 소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삿도 마지막으로 앓을 것이 있사옵니다. 소정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소첩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옵니다. 관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첩은 본디 천한 몸이 아니옵니다. 20해 전 이 땅에 윤진사댁이 있었지요. 좌수 조평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 댁은 어느 날 무고로 멸문을 당했사옵니다. 역적으로 몰려온 식구가 죽임을 당했지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요. 소첩이 바로 그 댁의 막내딸이옵니다. 유모의 손에 겨우 목숨을 건진 핏줄이지요. 소정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옷가락지 하나였지요. 이것이 그 증표이옵니다. 윤진사댁 가보인 옷가락지이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제 손에 쥐어주셨지요. 좌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 가락지가 어찌 여태 남아. 바로 좌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표였지요. 그 신표가 살아남은 핏줄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멸문이 무고였다는 증거였지요. 좌수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지요. 그럴 리가 그 핏줄은 다 죽었거늘. 그 무고를 꾸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소정이 좌수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조평구이옵니다. 윤진사댁 재산을 탐내어 역적으로 몰았지요. 행여 남은 증거가 있을까 20해를 뒤져 온 것이옵니다. 소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였습니다. 좌수가 이 집을 노린 까닭도 그제야 드러났지요. 출신 모를 본처가 늘 깨름칙했던 것입니다. 혹 윤 씨의 핏줄이 아닐까 싶었던 게지요. 그리하여 분의를 들여보내 신표를 캐게 한 것입니다. 옛 죄의 증거를 없애려는 속셈이었지요. 멸문가의 마지막 핏줄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 핏줄이 죄를 증언하니 좌수는 이제 끝장이었습니다. 어삿도 이 모든 게 사실이옵니다. 소정이 또렷이 고했습니다. 옛 무고의 문서를 들추면 다 드러날 것이옵니다. 어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말에 거짓이 없음을 내 알겠노라. 어사가 좌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조평구, 내 죄가 산처럼 높구나. 백성의 곡식을 빼돌리고 무고한 집안을 멸문시키고 제 죄를 남에게 씌우기까지 하였으니
어사의 호령이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지요. 여봐라, 저 도둑을 당장 포박하라. 역졸들이 좌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좌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오라에 묶이고 말았지요.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이도 함께 가두어라. 공모하여 사람을 해하려 한 죄가 무겁다. 분이도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지요. 안 돼.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척하던 눈물이었지요. 이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제 꾀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한경수의 누명도 그 자리에서 벗겨졌지요. 오라가 풀렸지요. 한경수가 소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면목이 없소. 내가 눈이 멀었었소. 소정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았지요. 일어나세요, 서방님. 내가 어찌 자네를 볼 낯이 있겠는가. 지나간 일은 그냥 묻겠습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게. 무엇이든 듣겠네. 당신이 등을 돌렸을 때 나를 지킨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한경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정은 그를 용서했지요.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자리가 뒤바뀐 것이지요. 며칠 뒤 어사가 좌수의 재산을 정몰했습니다. 곳간 가득 쌓인 곡식이 쏟아져 나왔지요. 모두 백성에게서 빼돌린 환곡이었습니다. 이 곡식을 본 뒤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어사가 그 일을 소정에게 맡겼지요. 내 셈이 밝으니 내가 고루 나누어 주거라. 소정은 장부를 펼쳐 한 집 한 집 셈했습니다. 빼앗긴 만큼을 정확히 헤아려 돌려주었지요. 곡식을 받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방댁마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때 소정을 욕하던 이들이었지요. 질투한다, 손가락질하던 이들이었지요. 칠거지악이라 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소정 앞에 머리를 숙였지요. 우리가 마님을 몰라 뵙고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질투한다, 욕한 것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바람은 나리가 피웠는데 애먼 마님만 탓했지요. 한 늙은 안악이 소정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 못난 것들을 너그러이 보아주세요. 소정은 그저 잔잔히 웃을 뿐이었지요. 다들 곡식 잘 챙기시고 겨울 잘 나세요. 어사가 그런 소정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행실이 참으로 곱구나. 조정에 아뢰어 정려문을 세워주마. 좌수의 빈자리도 내 뜻이라면 천거하겠노라. 그러나 소정은 고개를 가만히 저었지요. 어사또의 뜻은 감사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어찌 사양하느냐. 소첩이 바란 것은 상도 자리도 아니옵니다. 그저 빼앗긴 것을 제자리로 돌리고 싶었을 뿐이지요. 소정의 말에 어사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욕심 없는 마음이로다. 그날이었지요. 소정이 정몰한 재산을 살피다 한 물건을 보았습니다. 낡은 벼루 하나가 괴짝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정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다름 아닌 친정아버지의 벼루였습니다. 20해 전이었지요. 좌수가 빼앗아 간 그 벼루였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요. 아버지가 셈을 가르치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소정은 그 벼루를 두 손에 꼭 쥐었지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벼루의 모서리가 손때로 반질거렸지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붓을 잡듯 샘도 또박또박 짚어야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일러주셨지요. 그 가르침이 20해를 건너왔습니다. 빼앗긴 벼루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지요. 소정은 벼루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친정 식구의 위패를 모셨지요. 20해를 떠돌다 겨우 마련한 위패였습니다. 그 앞에 아버지의 벼루를 가만히 올려놓았지요. 소정은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셈으로 그 원수를 묻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짚어주던 그 셈이었지요. 바로 그 셈이 원흉을 무너뜨린 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소정의 목소리가 잠겨들었지요. 이 못난 딸이 마침내 죄를 갚았습니다. 위패를 어루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숨죽여 살아온 날들이었지요. 친정부치 하나 없는 외톨이로 견딘 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서름이 이 밤에 녹아내렸지요. 소정은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20해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밤이었지요. 창밖으로 맑은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소정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었지요. 이튿날 아침 떠나는 어사를 소정이 배웅했지요. 덕분에 묵은 한을 풀었사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다. 내가 외려 너에게 배웠다. 어사가 길을 나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전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느냐. 미운 사람만 보면 숨은 손은 못 본다 하셨지요. 그래. 이제 너는 그 손을 보았느니라. 소정이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 미운 사람 뒤에 숨은 손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어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길을 떠났지요. 그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운 이만 보지요. 그 뒤에 손은 놓치는 법입니다. 그러나 소정은 달랐지요. 끝내 그 숨은 손을 보고 잘라냈습니다. 분노에 눈멀지 않은 까닭이지요. 샘으로 진실을 가려낸 덕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송림골에는 다시 곡식이 고루 돌았습니다. 소정은 친정의 위패를 모시며 조용히 살아갔지요. 한경수는 평생 아내에게 머리를 숙이며 살았습니다. 뉘우친 마음으로 소정을 떠받들었지요.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방을 내준 본처. 그 비운 안방 말이지요. 실은 원수를 잡는 덫이었다고요. 스스로 안방을 비운 여인이었지요. 끝내 원흉을 무너뜨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